유형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9번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F 인버스 다 GA의 값을 구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값을 구하게 되니까 이 자체를 뭐라 둔다? 자, K라 두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겁니다. 자, A가 F에서 B에 대응되면 자, B는 역함수에서 뭐에 대응된다? A에 대응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러면 GA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뭐에 의해서, 자, 그쵸? F 인버스에 의해서 K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K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F에 의해서 바로 GA에 대응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448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F 인버스 다 GA가 얼마다 2를 만족하는 우리가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요? 자, F 인버스 GA,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닷 상태에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괄호로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괄호 안에 있는 GA는 어떻게 되겠어요? 2A에서 2가 함수 FA에서 대응되는 값이 바로 G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우리가 F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역함수는 좀 신기한 것이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역시 이번 유형에 있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fx하고 gx가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a는 뭐가 되느냐? 바로 3a-5가 되는 것이고요. 자, fa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다 2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2 곱하기 2 빼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a는, 자,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5가 2양이 되면 6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a는 바로 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와 결합이 됐지만 이 역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문제는 바로 451번입니다. 자, 이때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g가 있는데요. 자, fx가 g의 2x-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 g 인버스 4가 4일 때, 자, f 인버스의 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앞에서처럼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역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일 중요한 힌트가 이거네요. 자, g 인버스 4가 4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4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G4가 되겠죠. 그래서 4의 함수값이, 자, 4에서 G의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도, 자, 이것도 어떻게 구하지요? 자, 이 자체를 뭐라 둔다? 자, K라 두고 이 K를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4는 F 인버스에 의해서 K에 된다고 하면, 자, K는 F에서 뭐에 대응된다? 4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바로 4가 되는 FK에서 K를 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살짝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힌트가 G의 2x-4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르게 구한 힌트는 변형시킨 힌트는 바로 G4의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2x-4가 4가 되는 x를 한번 구해보셔야겠죠. 자, 그렇게 구해주시면 2x는 8이 되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4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다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F4는 뭐가 되겠습니까? G 뭐하고 같다? 바로 4하고 같아져서, 자, G4가 방금 얼마로 주어져 있죠? 4라고 주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F4는 역시 얼마가 된다? 4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이 나왔네? 자, 아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FK가 4가 되는 바로 K의 값을 구하는 게 답이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F4가 4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K는 역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4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역함수 문제지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자, 더구나 451분 같은 경우는 함수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콤비처럼 다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유형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0번은 역함수의 성질이고 역시 무슨 표시가 있다? 중요 표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질이 뭐였냐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론은 무슨 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닷 f가 x를 x에 대응시키고요. f 인버스 y는 y를 y로 대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두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그렇죠.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좀 많이 적용되는 게 바로 3번인데요. 자, g 닷 f 전체,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응될 때도 실제로는 뭐부터 대응이 됩니까? F가 먼저 대응이 되지만 모양상의 G가 먼저 앞에 왔던 거예요. 자, 근데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함수를 하게 되면 뭐부터 그렇죠. 우리가 G 인버스부터 먼저 대응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된다?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의 성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2번인데 자, 이때 fx는 x 플러스 1이고요. 자, gx는 뭐다? 3x-6이래요. 자, 그럴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여기 주어진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 보면은 합성함수에 무슨 함수다? 역함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는 저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이걸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f 다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럼 f 다 g 전체 인버스는 뭐가 되지요? G 인버스 다 뭐가 됩니까? F 인버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3개 이상이 있으면요. 우리가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무슨 법칙은?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앞에서 배웠지만 자,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함수를 시키면 무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항등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f 다 g 인버스의 뭐하고 똑같다? 3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었어요? 앞에 유형에서도 배우셨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것을 계획입니다. 자, 다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이렇게 괄호로 바뀌어서 f 다 g 인버스의 3은요 f g 인버스 3하고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구해 보겠습니다. 자, G 인버스 3 어떻게 구하죠? 자, 그렇죠. 이때는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셔도 됩니다만, 자, 이럴 때는 항상 이것도 하나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G 인버스 3이 뭐다? K라고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개념을 이용해서 자, 3은 G 인버스에서 K에 대응됐지만, 그럼 K는 뭐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G에 의해서 뭐에 대응된다? 3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GK가 3이 되는 K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해 볼까요? 3K-6이 3이지요. 그래서 3K가 9가 나와서 K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바로 뭐다? F3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F3은 우리가 주어진 식이 fx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3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 자, 바로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복잡하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도 쓰였고요. 몇 번도 쓰였다? 2번도 쓰였죠. 그리고 역함수 성질 우리가 개념이 제대로 쓰였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2번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또 살펴봐야겠죠. 자, 제가 선택한 문제는요 바로 454번입니다. 자, 이때는 fx하고 gx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합성함수, 역함수 결합된 것을 계산을 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ax 플러스 b가 된다네요. 자, 이럴 때 a-2b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디서부터 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분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역함수 관계에서 푸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F 인버스. 자, 그러면은 G 닷 F 인버스의 인버스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F 인버스의 인버스 닷 뭐가 되겠어요? G 인버스 닷 F 이렇게 되는 부분이 바로 저기 있는 수칙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질에 의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해서 F 인버스 인버스는 F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더 간단하게 바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F 인버스 닷, 자, F 인버스 인버스는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인버스 닷 뭐다? Fx가 AX 플러스 B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대표 문제 할 때 했던 거네요. 자, 뭘 했던 거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함수 하면 뭐가 되지요? 바로 항등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G 인버스 펜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건강 펜으로 했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G 인버스 닷 F의 X 자체가 뭐가 된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사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자, 이때는 fx를 또 G 인버스에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만 유형 19번에서 우리가 배우신 게 있어요. 자, 뭐였습니까? 그쵸? 여기가 뭐다? G 인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닷을 없애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역함수의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바로 fx는 자,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 왼쪽에는 G 인버스였지만 여기는 ax 플러스 b가 뭐에 의해서? G에 의해서 바로 fx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로 앞 유형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요걸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럼 fx는 뭐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냐면 gx에 있는 곳에다가 뭘 대입한다? ax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3에 뭐가 되겠을까요? ax 플러스 b, 자, 더하기 얼마다? 1이 바로 gax 플러스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자, 3ax 플러스 3b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뭐다? 항등식이 돼야 되겠죠? 왜 좌우변이 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3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b 더하기 1이 얼마다? 2가 나오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풀어주시면 a는 얼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b는 얼마가 된다? 우리가 바로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때는 a-2b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a-2b의 값을 구하시면, 자,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자, b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 20번은 조금 전에 유형 몇 번? 자, 19번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게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콤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전체 역함수가 걸리면은 자, 이런 식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식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레벨업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1번입니다. 자, 유형 21번은 자, 뭐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우리가 바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뭘 좀 잘 따라다니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선을 잘 따라다니시면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456번은 자, 0에서 5 사이에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f.f1하고 f.f.f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f.f1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f.f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더하라고 했죠. 자, 그럼 더하면은 자, f.f.f1 하면 어떻게 될까? 4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건 f의 4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안쪽부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f1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1은 어떻게 되죠? f1은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f3을 구하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f4는 얼마입니까? f4는 똑같이 3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f의 f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3은 어떻게 되죠? F3은 어디에? 자, 4에 대응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F3 더하기 얼마다? F4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되겠고요. 자, F3은 그럼 어떻게 되죠? F3은 조금 전에 4였죠? 자, F4는 얼마였어요? 조금 전에 얼마다? 자,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다?
자, 7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합성함수의 정의에서 닷을 없애고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프는 우리가 여기 주어진 대로 여기 격자점이죠. 자, 여기 점선을 따라다니면 함수값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합성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레벨업 문제치고는 좀 쉽다 그죠? 자, 그래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저는 460번을 선택해봤습니다. 딱 선택한 이유가 눈에 보이죠. 자, 왜냐하면 456번 대표적인 대표 문제에서는 y는 fx 하나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y는 fx하고 y는 뭐다?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y는 fx하고 y는 gx는요, 꼭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특히 근데 여기는 y는 x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원래 함수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무슨 값을 물었냐면요, f g 인버스 f 인버스의 c의 값을 한번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표시 좀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자, y는 x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역함수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자, 보세요.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가 a, b, c, d, e. 그래서 바로 우리가 y축에 있는 좌표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y는 x라는 직선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fx하고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f다 g 인버스 다 뭐다? f 인버스의 c를 물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닷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닷을 없애주시면 자,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 어떻게 되겠어요? g 인버스 자, f 인버스 뭐다? c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여기서 뭐부터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안쪽부터 구하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f 인버스 뭐다? c의 값을 한번 구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역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fx 그래프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 값이기 때문에 k라 두시면 앞에서 많이 하셨죠. 자, 역함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자, c는 인버스에서 k 대응되지만 k는 뭐에서 f에서 c에 대응된다는 것이 바로 그 역함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 볼게요. c는 무슨 값이다? y 값이죠, 그죠? 자, 그러면 y하고 대응된다. 근데 fx가 어느 거냐면 이 밑에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하고 만나는 거, 자, 여기 만나요. 그래서 이때는 k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e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다? 점선 잘 따라다니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f, 자, g 인버스 뭡니까? 자, 여기가 e 이렇게 되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g 인버스 e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g 인버스 e를 구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다른 함수값으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로 L의 뭐에 의해서 G에 의해서 E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뭘 찾아야 되느냐? 자, 바로 Y축에서 무슨 값을, 자, E라는 값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E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번엔 GX하고 만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GX 그래프는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GX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만나는 점 뭐다? 바로 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뭐가 되냐면, 자, 최종적으로 F 뭐를 구해라? 자, D를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FD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때는 자, 여기에는 요 값을 잡으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fx를 찾으셔야 됩니다. fx가 어느 거? 자, 밑에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D하고 대응되는 값은 얼마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값 구할 때는 점선을 잘 따라다니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2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2번은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인데요. 자, 1번 보시면 함수 y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자, 교과서에도 배우셨습니다. 자, 대칭 관계인데 뭐에 대한 대칭이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좀 우리가 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교점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역함수 그래프의 뭐다 교점하고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함수가 있다. 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자, 요거에 만약 역함수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y는 x에 대한 바로 대칭을 하시면은 바로 역함수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자, 그럼 이때는 또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바로 여기 있는 교점은요, 원래 함수와 y는 x와 교점하고도 일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신기한 것이 역함수는요, 역함수를 따로 안 구해도 되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46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차함수죠, 그죠? 자, 이때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와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fx를 구하시면 딱 보는 순간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그때는 우리가 바로 이차함수 포물선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꼭지점이 2,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바로 포물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제한이 돼 있죠. 어떻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2보다 어느 쪽? 그렇죠.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만 남겨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역함수의 그래프래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방금 배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요. 저렇게 해서 여기 뭐다? y는 뭐다? x라는 직선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몇 콤마 몇이다? 그렇죠? 2,0이기 때문에 여기가 0,2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함수, 그러니까 여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 바로 요 직선하고 요 원래 함수하고요 여기 있는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단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바로 y는 뭐가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요. y는 뭐다? x를 연립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x가 돼서요. x가 되어서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4가 0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해요? 자, x-1하고 x-4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x는 뭐가 나오냐면 1 또는 x는 얼마다? 자,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게 답일까요? 자, 당연히 얘가 답입니다. 이유는 자, x가 뭐보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x는 뭐가 된다? 우리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교점의 좌표는 자, 당연히 뭐다? 4,4겠죠? 왜? y는 x하고 그러니까 y 좌표하고 x 좌표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곱하면 답은 얼마다? 자, 16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제가 선택한 문제는 463번입니다. 자, 문제는 자, 함수 fx가 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 역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의 교점을 뭐라고 했을 때, 자, p라고 했을 때 선분 OP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요? 그래서 서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주어진 함수가 당연히 1차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y절편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자, x절편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x절편은 그렇죠? 는 0이라고 두면은 2분의 1x가 2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x는 3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려주시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맞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뭐다?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역함수를 구하시면 역시 어떻게 되냐면 자, 무슨 직선? 그렇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여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그럼 3,0은 뭐가 되겠어요? 0,5로 간다. 3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를 연립할 필요 없이 원래 있는 fx하고 뭐 하고 바로 y는 x하고 뭐다 연립하셔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선수령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쵸? 이때는 y는 fx,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y는 fx, y는 x의 그래프의 뭐다? 교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서술형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y는 뭐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요. y는 뭐 하고? 자, x하고 연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뭐다? x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자, 이항이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y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y도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p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그러면 물은 건 뭐죠? OP 길이를 물었죠. 그래서 이거는 원점과 P까지의 우리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공식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18이 나옵니다. 그럼 18은 얼마가 될까요? 자, 9의 18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3루트 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역함수 문제는 참 신기하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대신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결국에는 뭐다? 원래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관계가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레벨업 유형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3번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절대값 기호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대표 문제가 자, y는 자, 절대값 x-1 그래프와 직선 뭐다? y는 mx-1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일단은 먼저 그려보셔야 될 게 자, y는 절대값 x-2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죠? y는 뭐다? x-2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x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우리가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그래프는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렇게 자, V자 형태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대신에 x-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동? 평행 이동.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 평행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x축 방향은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2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y는 mx-1과 만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근데 뭐는 정해져 있다? y절편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뭐 이런 식,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요렇게 될 때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느 쪽에 자, 요쪽으로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계속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요때 기울기보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크거나 뭐하다. 요점 딱 만나는 거니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직선과 뭐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는 만나지 않아요. 그럼 요거보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직선의 뭐다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하지만 음수에서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로는 뭐다?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기울기보다 뭐다?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는 기울기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된다? 더 작아야 됩니다. 자, 이쪽 음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점이 뭐였냐면요, 0,-1이고요. 자, 요 점은 무슨 점이다? 2,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m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기울기예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x 증가량분의 뭐다? y 증가량이 됩니다. 그럼 x 증가량은 0에서 2로 변했으니까 2. 자,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변했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바로 2분의 1이 되는데, 이때 기울기는 뭐보다는, 그쵸? 우리가 2분의 1보다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렇게 됩니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자, m이 뭐다? 그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와 y-mx-1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바로 정점, 자, 무슨 점? y절편이죠. 그래서 정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관계를 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보면 비슷한 유형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비슷한 유형이라기보다는 정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66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함수의 절대값이 두 개나 주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바로 상에서도 배웠던 부분인데요. 자,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안이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먼저 정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하고 뭐가 됩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하나는 얼마다? 2가 되기 때문에 자, 구간이 몇 개로 나뉘죠? 자, 3개로 나뉜다고 배우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공식처럼 구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뭐하다? 작은 범위.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범위.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가 뭐보다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나눠서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y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안에 있는 값은 전부 다 무슨 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음수가 되면 우리가 앞에 뭘 붙이고 나오죠?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오죠? 자, 여기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x 플러스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4네요. 자,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옵니다. x가 소모가 돼서 얼마다?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 함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자, 뭐는 그렇죠? 요거는 음수고 여기는 무슨 수다? 양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밑에 적을게요. y는 자, 여기는 음수니까 뭘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오고 여기는 양수죠. 그죠?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몇 차 함수? 자,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 뭐보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겠죠. 그러면 둘 다 무슨 수다? 양수가 됩니다. 절대 그 안에 부분은.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y는 뭐다?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겠죠. 여기도 그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x-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돼서 x도 소거가 되네. 그래서 문제는 x는 마이너스 6이라는 그런 우리가 상수함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자, 마이너스 4보다 작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찾으시면 이 정도 되겠고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는 바로 y는 얼마다? 그렇죠? 6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어디 사이다? 자, 이 사이죠. 이 사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나? 역시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할까요? 자, 2를 대입할까요?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얼마다? 자, 2,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 한번 볼까요? y절편이 얼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최대값 얼마다? 6이죠? 최소값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6, 자, 최소값 얼마다?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절대값 그 기호를 포함한 식을 우리가 배우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양수가 되느냐, 0보다 크거나 같으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풀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